저희가 앞에 시간에는 통합 돌봄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전달 체계라든지 각 기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그 통합 돌봄의 어떤 개념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저희 도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교시부터는 실제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어떤 돌봄 서비스들이 있는지를 조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 대강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교시에는 경남형 통합 돌봄 서비스 추진 방향하고 기존에 어떤 돌봄 서비스가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경남형 통합 돌봄 서비스를 앞으로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경남형 통합 돌봄 서비스 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2023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시군별로 좀 우수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추진 방향인데, 기존의 돌봄을 우선 연계를 합니다. 기존의 돌봄은 저기서 보면 아이 돌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생의 돌봄 서비스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층별로 보면은 장애인, 저소득 이렇게 기존 돌봄이 있고, 그 다음에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몸이 아프면은 기존 돌봄 서비스까지 가는 데는 조금 약간 행정적인 절차를 밟다 보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럴 때 긴급 돌봄을 가지고 30일 동안 지원해주는 제도가 긴급 돌봄이고, 그래서 기존 돌봄과 긴급 돌봄으로도 해당이 안 되거나 조금 부족하면은 경남형 통합 돌봄에서 서비스 지원해주는, 그래서 경남형 통합 돌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틈새 돌봄 또는 보충적인 돌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돌봄을 살펴보면은 지금 아동에게 해당되는 기존 돌봄은 아이 돌봄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것,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아이 돌봄이 있고, 그 다음에 손주 돌봄인데 글자가 지금 겹쳤는데 손주 돌봄이고, 그 다음에 아동급식 그룹 돌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손주 돌봄은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24개월부터 36개월까지인가? 그래서 어린이집에 가기 전까지 혹시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손자를 돌보면은 한 달에 20만 원씩 수당을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동급식은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방학 중에 맞벌이 가정 아이들이 부모가 못 돌보니까 급식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룹형 돌봄이라는 게 있는데, 저기 보면은 다함께 돌봄센터는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 하는 돌봄센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센터고, 저기는 유료입니다. 10만 원 이하 시군별로 정해가지고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거고, 밑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센터인데, 저기는 주로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적으로 해서 무료로 하는 돌봄센터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용할 수 있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 돌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은, 아이 돌봄은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아이, 주로 맞벌이라든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가정을 돌보미가 찾아가서 주로 아이들 등하교라든지 식사라든지, 그 다음에 갑자기 아프면은 병원을 데려갔는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형편이 어려운 분은 무료고, 중간 정도는 조금 내고, 그 다음에 조금 잘 사는 분은 부담이 좀 많고 한데, 저희 도에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또 10%에서 40%까지 추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부담은 없고요. 지금 현재 이용자는 5,500가구에 8,800명 정도의 아이가 이용을 하고 있고, 다만 조금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 돌봄을 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따라 조금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특히 보면은 아파트 단지가 많거나 젊은 부부들이 많은 지역, 뭐 김해 같으면 김해 장류라든지, 진주 같으면은 핵심 도시라든지, 팽거동이라든지, 초전동 이런 데는 실제로 그 아이를 맡기고자 하는 분하고 실제로 그걸 돌볼 의무를 하고 싶은 분하고 이렇게 좀 빨리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대기 수요가 좀 많은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세부터 64세까지 청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서비스는 일상 돌봄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게 2023년도에 창원하고 김해만 시범을 하다가 실제로 작년 한 7월부터 18개 시군 다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돌봄이 필요한 19세부터 64세 중에서도 혹시 몸이 아프거나 그 다음에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하거나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하는데,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 두 개가 있는데, 제가 돌봄이나 가사 돌봄은 기본 서비스입니다. 기본 서비스 플러스 특화 서비스를 2개 정도 선택할 수가 있는데, 병원 이동이나 심리 지원, 식사 영양 관리 같은 10가지 특화 서비스는 그 중에서 2개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고, 이것도 소득 기준에 따라서 부담금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160%를 넘는 분은 100% 자부담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분들은 한 5%에서 20%까지 부담을 하시고, 그 다음에 차상위 밑에 있는 분들은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에 1,500명 이용을 하셨고, 아마 올해는 한 2,000명 이상 이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대상 돌봄 서비스는 대표적인 것이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고, 그 다음에 제가 노인 지원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그 다음에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는 뒷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제가 노인 지원 서비스는 주로 요양 등급 한 1, 2등급 받으신 분들 중에서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 집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로 간호사 분들이 집에 가서 약간 간호나 그 다음에 목욕이라든지 가사 돌봄 이런 서비스를 하는 제도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줄로 믿는데,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서 요양 등급이 되지 않는 분들, 탈락한 분 중에서도 그래도 요양 등급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있는 분들, 생활에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요양 등급으로 넘어가지 않게 조금 더 오래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 예방 차원에서 하는 노인 돌봄 서비스인데, 이거는 생활지원사가 한 분이 최대 15분까지 이렇게 지원, 한 마을에 가서 이 마을에 서비스 대상이 5명 있으면 5분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또 안부를 물어보기도 하고, 또 전화를 안부를 묻기도 하고, 아마 간식 지원도 한두 번 정도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는 다음 페이지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제 요양 등급 판정 신청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내가 몸이 불편하거나 내 혼자 생활하기 어렵다 싶으면은 등급 판정 신청을 하시면은 거기서 등급 판정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각 항목별로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가지고 점수를 내가지고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등급 판정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1, 2등급 나오신 분들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 4, 5등급은 주로 제가 서비스를 할 수 있고, 또 1, 2등급 중에서도 내는 요양원 가기 싫은 분들은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주로 요양이라든지 목욕이라든지 간호라든지, 또 집에서 주간 보호시설에 갈 수도 있고요.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것이 되겠고, 지금 현재 우리 경남에는 약 9만 명 정도가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는 이 2가지가 있는데, 위에 거는 SK하고 우리 경상남도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집에 AI 스피커와 IoT 센서를 달아가지고
저 AI 스피커하고 대화도 할 수도 있고, 또 뭐 날씨 같은 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음악도 들려달라면 들려주고 이런 서비스가 되겠고, 만약에 이제 몸이 아프거나 위기상황이 생기면은 살려주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서비스원의 상황실이 있습니다. 그 상황실에 통보되면은 상황실에서 아마 이게 노인에게 연락을 해서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고 119 연계해주는 서비스고, 밑에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인데, 이거는 긴급한 상황이 생겨서 살려줘 하면은 119하고 바로 연계돼 가지고 119에서 출동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대상 돌보면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대표적인 서비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가족 양육 지원, 그 다음에 여성 장애인 가사 도우미, 그 다음 발달 장애인 대상 돌봄, 이런 것들이 있고, 장애인 활동 지원은 나중에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발달 장애인 대상 돌봄 같은 경우는 위에 방과 후 활동 지원 같은 경우는 주로 학교를 다니는 발달 장애인 대상으로 방과 후에 지원해주는 서비스고, 그 다음에 긴급 돌봄은 갑자기 그 돌봄하는 부모님들이 갑자기 뭐 아프거나 만약에 여행을 가거나 하면은 맡길 수 있는 그런 보호하는 서비스 기관에 맡길 수 있는 긴급 돌봄 서비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체중증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는 시군별로 요 밑에 있는 24시간 개별 1대1 지원이라든지 주간 개별 1대1 지원이라든지 그룹형 1대1 지원, 요 세 개 중에 선택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활동 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 경남도에서 2005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던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2007년부터 전국에 확대한 것인데, 여기는 장애인도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국민연금에서 나와가지고 장애 정도가 약간 경한 경우, 가벼운 경우하고 중한 경우 두 개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장애 정도가 좀 중한 경우, 심한 경우에 대해서는 활동 보조나 방문 목욕이나 간호 이런 서비스를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남도에서는 한 10,000명 정도 이 도움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5세 미만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65세 미만 저소득층 중에서 장애나 또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간병이라든지 일상생활 도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사 간병 방문 서비스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제가 의료급여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실제로 똑같은 병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사실은 병원에서 어떻게 뭐 치료 조치를 해야 될 내용은 사실 없는데 그냥 뭐 계속 입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간호사가 가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맞는 케어 플랜을 만들어가지고 집으로 가시면은 집에서 그 다음에 간병이라든지 식사라든지 또 병원 이동이라든지 이런 주거 서비스를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병원에 있으면은 한 달에 병원비가 통상 한 최소 300만 원은 나오지만은 집에 가서 제가 의료급여를 받으면은 한 100만 원 정도 하면은 똑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실제로 복지 재정을 조금 절약하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 분야 돌봄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은 1차 의료 방문 진료 수가 시범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와상 환자, 집에 누워 있는 분들 있죠.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집에서 산소 호흡기를 꽂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병원에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의사나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문진하고 또 처방하고 그래야 하는 제도가 되겠고, 제일 밑에 그 3번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요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기요양
제가 수급자 주로 이제 등급 판정을 1, 2등급 받으신 분 중에서 병원에 가기 좀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기 힘드신 분들. 그런 분을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가지고 가정을 방문해서 치료하고 상담하고 처방하는, 앞에 1번에 있는 방문 진료 수과하고 재택 의료센터는 좀 비슷한 서비스인데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 가운데 있는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같은 경우는 주로 고혈압이나 당뇨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 중에서 동네 병원에서 이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1년간 관리하는 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처음에는 검사를 하고 의사하고 상담을 하고, 나머지는 의사가 이제 어떤 계획 세운 데에서 식사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약 처방을 내려주면은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이분이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사가 매달 전화를 해서 체크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주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는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면은 만성질환자 건강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약제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치매 관리, 그 장애인 건강주치, 장애인 치과주치, 이런 시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제일 밑에 보면은 가정 호스피스 시범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도보건행정과에서 올해 처음으로 하는 시범 사업인데,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경상대 진주병원에서 경상대 병원에 보면 암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말기암 환자가 주로 이제 사실은 병원에서 수술도 할 수 없고, 사실은 집에 가서 사실 죽는 날만 기다리는 분들이 사실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누구도 이렇게 뭐 처방해 주는 분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증 완화 치료를 하기 위해서 주로 가정을 방문해서 의사나 간호사가 가서 호스피스 치료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 도내에 호스피스 병상을 운영하는 데가 경상대 병원하고 창원의 파티마 병원 두 군데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이게 좀 시범 사업을 하고 나면은 창원에도 아마 삼성병원이나 그 다음에 이제 양산에 가면은 양산 부산대병원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상급 종합병원하고 협업을 해서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 돌봄 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 돌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는 이제 우리 경상남도 사회서비스홀에서 9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시군으로 업무가 내려갔고 시군에서 18개 시군에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39개 제공기관을 모집을 해가지고 긴급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본인이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지 갑자기 뭐 다쳤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 다음에 내가 돌봄이 필요한데 기존 서비스는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기존 서비스를 받으려면 또 시간이 많이 기다려야 될 경우에 이걸 신청을 하면은 30일간 72시간 가사 지원이라든지 병원 동행 서비스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은 무료고, 그 다음에 중위소득 한 160%까지는 부담금이 약간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 중위소득 160% 넘어가는 분은 100%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제가 그 기존 서비스하고 긴급 돌봄 서비스 해가지고 주로 정부나 지자체가 매칭해서 하는 돌봄 서비스고, 이거는 우리 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도하고 시군이 부담을 해서 제공하는, 우리 경남도에서만 하는 돌봄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시범사업 할 때는 시군에서 자기 지역에 맞는 특화 서비스를 선택해서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17개 시군에서 동일하게 서비스를 표준화해가지고 제공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크게 기본 서비스와 시군 특화 서비스 두 가지로 나누는데 기본 서비스를 예산의 70% 정도 투입하고 시군 특화 서비스를 30% 정도 투입해가지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기본 서비스는 일상 지원, 식사 지원, 동행 지원, 주거 환경 개선, 그 다음에 통합 돌봄 버스, 이웃 돌봄, 일시 주거 지원 이렇게 하고 시군 특화 서비스는 시군에서 알아서 선택을 하는데 보건의료 서비스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한 개는 들어가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거는 뒷페이지에 가서 제가 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 지원 같은 경우는 가사 지원하고 방문 목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식사 지원은 도시락하고 반찬 제공입니다. 저희 도시락은 배달비 포함해서 9,500원, 반찬 제공은 배달비 포함해서 8,500원 하고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건강식도 포함하자는 이야기가 있어서 가능하면 건강식도 포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동행 지원 안에도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두 가지가 있는데 관공서 업무 지원이 있고 병원 진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 업무 지원은 뭐 금융기관에 간다든지 시군청에 가는 경우, 읍면동에 가는 경우인데 이거는 자기 주소지 시군 안에서만 서비스 가능하고 타 시군은 안 되게 되어 있고 병원 진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의령에 살고 있다. 그러면은 의령뿐만 아니고 진주에 가든지 창원에 가든지 아니면은 또 부산에 가든지 그 다음에 하동에 사시는 분이 강양에 가든지 이렇게 약간 경남도 내 내지는 경남도 인근 지역에 있는 시군까지 가는 병원 동행 서비스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 환경 개선은 지금 이미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클린버스 서비스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저정강박 세대 집정리나 아니면은 또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은 자기가 사실 집을 청소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대청소하는 이런 사업들은 이미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함께 찾아가는 경남통합돌봄버스 이 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11월 달에 통영하고 사천 섬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올해는 18개 시군에서 1회 이상 하도록 전 시군을 대상으로 주로 산골이나 병원이 없거나 복지시설이 없는 산골이나 섬지역을 찾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남 통합돌봄버스, 빨래방버스라든지 그 다음에 마음안심버스라든지 그 다음에 똑띠버스라든지 이런 버스들을 하고 그 다음에 시군에 있는 보건소에서 하는 어떤 서비스, 그 다음에 시군에 있는 어떤 병원이나 한의사들하고 연계해서 의료보건 서비스 연계해가지고 같은 날 동시에 찾아가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통합적으로 서비스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홍보 영상이 되겠습니다. 일상 속 생일 같은 하루가 찾아옵니다. 언제든 어디든 당신의 행복한 일상을 위한 경남 통합 돌봄버스. 닥터버스가 건강한 인생을, 빨래방 버스가 깨끗한 일상을, 마음 안심 버스가 작은 위로를. 당신의 하루가 생일처럼 특별하길. 해피 버스데이 투 유. 경남 통합 돌봄버스가 오늘도 당신 곁으로. 복지 동행 희망의 경상남도.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이웃 돌봄인데 저희들도 이웃 돌봄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경남형 통합 돌봄에서 아까 제가 생성 AI 기반 복지 플랫폼하고 경남형 통합 돌봄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이웃 돌봄 이것도 경남형 통합 돌봄의 약간 큰 특색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오늘 같은 약간 서비스 제도적인 교육을 하고 시군에서는 기능 교육을 해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가까이 있는 분들이 이런 재능 기부도 하고 또 어르신들 찾아가서 안부도 물어보는
이런 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앞으로 3년간 1년에 1,500명씩 양성을 해서 4,500명까지 양성을 해서 이웃 돌봄 서비스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주거 지원인데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병원이나 시설에 계시다가 갑자기 거기서 나와서 가려고 하는데 내가 마땅히 갈 곳이 없는 분들은 한 뭐 3개월이나 이렇게 잠시 머물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시주거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장 하기 힘들기 때문에 2026년도에 좀 준비를 해서 2027년도에 전 시군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 특화 서비스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낙상 방지하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집수리, 그 다음에 보건의료 분야, 그 다음 웰다잉 서비스 이런 것들을 시군에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지난 3년 동안 2023년부터 올해까지 경남형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우수 사례라 할 수 있는 것들을 뽑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주거환경 개선 클린버스 사업인데 이건 하동군에 있었던 사례입니다. 저기 제일 왼쪽에 보시면은 혼자 사시는 70세 노인분이 언덕에서 떨어져 가지고 좀 걸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이분을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치료도 하고 또 대청소도 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례이고요. 그 다음에 창녕군에서 66세 독거 노인이 사시는데 이분은 이제 집 사는 환경도 저 사진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불량하고 또 치아도 조금 안 좋아가지고 식사도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저기 보면은 3일간 70명이 참가를 해가지고 15톤에 가는 폐기물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요리 만들기 지원도 하고 해서 일상에 돌아가게 한 그런 경우고요. 그 다음에 남해 같은 경우는 28살 먹는 청년이었는데 할머니하고 사시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저렇게 이제 방치하고 살던 것을 제가 청소도 하고 안부 지원도 해서 저 밑에 보시면 깨끗하게 살고 있죠. 저렇게 지원했던 사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찾아가는 경남 통합 돌봄 버스 저희들이 방송에 나온 내용이 왼쪽이고요. 이거는 버스 타고 있는 저 거창에서 했던 거고 이거는 함안에서 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김해 같은 경우는 이 중간집이 있습니다. 가야 이음체라 해가지고 부지와 운영비는 김해시에서 부담을 하고 건축비는 LH 공사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37세대가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월 관리비가 10만 원 정도만 내면은 식사하고 병원 이동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시군에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령군 사례인데 약사협회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주로 돌봄 필요한 할머니 찾아가지고 복약지도 해주고 약 달력 제공하고 그 다음에 유효기간 들한 약품 수거하고 이런 사업을 한 사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웃 돌봄 활동한 사례인데 사천 같은 경우는 우리 동네 홍반장이라 해가지고 발대식 장면하고 또 돌봄하는 장면하고 그 다음에 자주 모임하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녕군 같은 경우는 9988 청준발전소라는 돌봄 리더 양성을 해서 이렇게 재능 기부도 하고 간담회도 하는 그런 내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창군 같은 경우는 제가 거창군에는 제가 이웃 돌봄하고 돌봄센터가 아주 우리 동네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다 해가지고 제가 직접 한번 가서 설명 듣고 했는데 거창은 굉장히 좀 잘하고 계시다 체계적으로. 그래서 특히 보면은 공유 냉장고를 각 읍면에 둬가지고 음식이 남는 사람들은 남아도는 사람 그 냉장고에 넣어주면은 필요한 사람이 무료로 가져가는 그런 공유 냉장고를 하고 있고 아주 교육도 체계적으로 하고 활동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지금까지
제가 강의를 했는데 많이 부족했지만은 통합 돌봄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오전에 또 그 강의를 하고 오후에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전문 강사가 아니다 보니까 목이 좀 쉬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감사합니다.